네, 저는 이제 원래 설날에 시골에 성묘를 갔다 와야 되는데 이제 뭐 한옥 이사도 있고 또 뭐 원상복구를 또 며칠 해줘야 됐고 등등등. 그래서 이제 시골에 좀 성묘를 좀 미뤘다가 갔다 왔는데 이제 좀 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제가 상황들이 변한 게 있고 또 제 마음이 변한 게 있고 어, 우선 뭐부터 공유를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 그 일랑 선생님 제자 모임 중에 이제 랑우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어차피 뭐 랑우회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이제 언론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랑우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대, 홍대, 중앙대 이렇게 좀 미술대학에서는 그래도 학벌이 좋은 제자들이 많죠. 그래서 뭐 이렇게 공식 무슨 뭐 명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스승의 날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오고 또는 한 해 걸러서 또 모이고 하는 랑우회라는 이름으로 스승의 날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화가가 12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과 12제자처럼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그게 이제 그 소규모 모임에 우리가 그 던바의 숫자처럼 한 부족 사회는 150명에서 200명이 적당하다 이런 것처럼 좀 소규모의 그 선생님과의 좀 은밀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뭔가 그런 어떤 좀 가족 같은 분위기의 그 사제 간의 모임은 보통 10명 내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때문에 좀 로마 군단 할 때 그 기본 단위가 10명에서 12명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 프리랜서 찾아보면 그 랜서라고 나오는데 그 용병들이 움직이는 그 로마 용병 또는 로마 군단이 움직이는 소규모 셀이 있는데 소규모 조직 그게 이제 10명. 근데 어쨌건 그 스승의 모임이 그렇게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8명이 정교수예요. 8명이 다 어디 교수예요. 그럼 4명만 아닌 거야. 그러면 이제 저도 아니고 그게 딱 보이면은 이제 그 교수가 아닌 제자들 간에 좀 약간 마이너리티의 그 유대감이 또 그 좀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게 먼지가 막 떠돌아다니는데 지금 제가 여기를 어, 어, 작업실로 꾸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제 다 나가고 창조력 발전소 사무실도 없어지고 뭐 1인 기업이 됐으니까 그래서 한옥도 빼고 원룸 2개를 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계약 기간 때문에 그 원룸에서 저 그림을 그렸던 거고 이제 계약 기간이 어제부로 끝났기 때문에 오늘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그래서 여기 이사를 좀 했습니다 오늘. 그치? 그러니까 어제 시간으로는 어제인데 좀 먼지가 좀 있네요. 자, 그런데 그 이제 교수가 아닌 그 4명의 그 이제 일란 선생님의 가까운 애제자 중에 이제 제가 한 명이고 그 중에 이제 4명 중에 한 명은 그래도 이제 그 대학 강단을 주축으로 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소규모 학원, 그러니까 수강생들 있잖아요. 문화생이라고 그러죠. 화가들은 다 수강생 또는 문화생이 있죠. 이제 문화생이면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화가죠. 수강생은 왜 수강생이냐? 입시생들을 받는 거예요. 사적으로 개인 지도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연명을 하거나 생활비죠. 생활비를 버는 거죠. 애들이 있으니까. 그리고서 이제 또는 대학 강단을 이렇게 오가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선배 같은 경우엔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선배인데 전 과감하게 안 빌려줬죠. 이제 돈 빌려주고 나서 좋은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여러 명한테 돈을 빌려줘 봤는데 못 받는 확률이 8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사이가 멀어지게 되더라고. 그게 원망하게 되니까 친구 사이가 확실히 깨지더라고. 제가 돈 빌려주고 이렇게 깨달아 봤는데 직접 체험해야만 아는 스타일인 것 같아. 체험해보고 싶은 거죠. 정말일까? 정말 돈을 빌려주면 친구 사이가 깨질까? 정말 깨지더라고요. 경험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약간 산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이제 여기 이름이 뜨니까 검색하면 나와요. 이제 조경호 작가가 있어요. 조경호 작가가 있는데 이제 대학 강단을 안 가고 진짜 전업 작가인 건데 뭐 그 전까지 이제 강사도 했었죠. 왜냐면 그림으로 생활비를 벌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해외에서도 그림이 잘 팔리는 작가가 됐어요. 60 넘어서. 그래서 이제 이제 저랑 다른 그 교수직으로 있는 그 선배 작가들은 저를 안 좋게 봅니다. 할부 판매도 안 좋게 보고. 그래서 저랑 이제 교류가 끊어졌죠. 제가 왕따 당했죠. 전에도 얘기했죠. 근데 이제 이 전업작가 형하고는 제가 이제 교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울문화투데이에 나갔던 그 신문 링크를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뭐라고 왔냐면 여러분 내가 그 욕하는 거 이렇게 저는 이렇게 욕을 이렇게 찰지게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 형은 좀 강하죠. 그런 쪽에.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욕을 저한테 하느냐. 욕을 보여주기 전에 핵심은 이거예요. 너가 지금 버는 돈은 재료비를 하기에도 부족한데 무슨 기부냐 이거예요. 무슨 헛지랄이냐. 재료비 하기. 근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지금 좀 할 말이 많은데 어쨌건 계약금만 걸고 할부금을 안 넣으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조만간 이제 박 실장 통해서 전화를 할 겁니다. 계약 해지를 할래. 그러니까 제가 먼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은 계약금의 2배를 주면은 해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2배 줄 테니까 계약 해지하세요. 하시고 지금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딱 한 달치 계약만 하고 그 이후로 이렇게 단 한 번도 입금을 하지 않는다면은 쌀 때 계약해두고 재료비는 전혀 후원을 안 하고 고 작가가 성공했을 때 열매만 따겠다는 거 아니냐. 나무를 심었으면 물이라도 한번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게 뭐예요? 최소한 10% 또는 뭐 몇 번의 할부금은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진짜 후원자와 이렇게 기회주의자를 솎아내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는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그래서 어려우신 분은 미리미리 어렵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오해를 안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기회주의자냐, 진짜 후원형 투자자냐, 이거를 저는 이제 구분하는 작업을 들어갈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주의자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골적으로. 그럼 제가 어떻게든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환불을 시켜버려요. 막 문자로 엄청나게 기분 나쁘게 하죠. 제가 의도적으로. 제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환불한 금액이 거의 2, 3억 정도 됩니다. 제가 막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환불시킨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문자로 말을 함부로 한다 그러면은 내가 당신을 기회주의자로 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미고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걸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드러내요 스스로 자기가 기회주의자인 거를. 저한테 그걸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딱 한 번 계약금만 넣고 그 이후에 아무 소식이 없는 분들은 계약금의 2배를 드리고 환불하는 작업을 3월달부터 들어갑니다. 다 환불시켜 버릴 거예요. 그림 안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또 약간 기회주의의 성향을 드러낸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다 취소해 버렸어요. 그림 안 주겠다고 해버렸고. 그래서 제가 지금 완전히 이 구조 조정을 하는데 아미고까지 구조 조정을 합니다. 창발도 다 직원들 내보냈고 이제 다 일용직이거나 계약직으로 돌려버렸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인원은 어쩌면 아미고도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을 하는데 자 어쨌건 이 조경호 형이
서울문화투데이 기사를 보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사진을 보더니 헛짓거리하니 얼굴에 기가 빠져나가는구나 이 씨발 새끼야. 또 말이 이렇습니다. 예. 보여드릴게요. 얼굴은 좀 가리고. 아, 근데 이거 명예훼손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 작가들끼리는 이렇게 우리 왜냐면 전라도 이렇게 광주 친구들이 만나도 이렇게 애정 어린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욕을 처음 이렇게 안 들어본 분이 깜짝 놀랄 텐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씨발 새끼, 얼빠진 새끼. 무슨 기분이야 이거예요. 지금 재료비도 부족한데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당부를 합니다. 너는 딱 두 가지만 해라. 뭐냐? 그러니까 수행. 그러니까 자기 그 영성을 높이는 어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이 됐든 수행이 됐든 명상이 됐든 그거 하고 그림 두 가지만 하고 돈도 거기에만 써라. 돈도 재료비에만 써라. 딴 데 절대 쓰지 말고 절대 기부하지 말고 사람 도와주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작업비가 얼마나 들겠냐. 설치를 80% 해야 되고 페인팅을 20% 해야 되고 영상 작업도 해야 되는데 너가 세계적으로 나가려면 이게 기본이다 보니까 그러니 작업비가 얼마나 들겠냐 이놈아. 하늘은 수학이다. 다 계산해서 때려준 돈이다. 너한테 가는 돈은 재료비 하라고 준 돈이라 이 말이에요. 쓸데없이 쓰지 마라. 이렇게 쓸데없이 쓰지 마라 돈을. 하늘이 딱 계산해서 너한테 줬다 이거야. 그거죠. 근데 무슨 기부고 무슨 사람 도와주고 지금 무슨 지랄을 하냐 이거죠. 헛지랄을 하냐. 그러면서 이제 이건 좀 한번 좀 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훈아, 너는 하늘에 덫에 걸렸다. 하늘이 요구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너는 수 없는 묘수를 써야 한다. 묘수 외에는 다 위험하다. 기부는 진정성이 있다 하여도 헛수고다. 남들은 네가 수를 쓴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소나리가 특히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가 뭐 담보대출 해주고 렌탈 해주고 정말 저는 이제 경제 위기 시대에 아미구님들 도와주기 위한 건데 바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사기를 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소나리는. 그러니까 이 말도 맞는 거야. 기부를 하면 너가 이상한 수를 쓴다고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헛수고다. 하지 마라. 이거죠. 자, 힘든 것은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 것 외에도 깨닫는 것이 힘들다. 그러니까 너가 깨달은 부처의 자질 또한 갖춰야 한다. 그러니까 그림도 굉장히 세계적인 그 작가로서 가야 되지만 너의 내면 자체가 어떤 성인이 돼야 된다는 걸 요구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영웅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수행과 작업 이거 두 가지에 몰입해야지 다른 것에 시간을 뺏기면 패망이다. 사실 더 심한 표현을 했거든요. 이 앞에 너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 얼빠진 새끼야. 수행하고 작업만 해야지 무슨 기부고 사람들 도와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넌 죽음을 면치 못한다 그렇게 살다가는 이렇게 이제 오직 작업만 해라 이제 이렇게 좀 심한 말을 했기에 내가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이 형한테. 왜? 진짜 작가니까. 만약에 어떤 교수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으면은 너나 잘해 새끼야 이러죠. 근데 이 형은 정말 산속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사람이거든요.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딱 했을 때 이제 내가 죄송하다 그랬죠. 요거도 처먹을 만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겠어요? 그건 아니고 이제 저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있는데 이 형은 이제 그걸 모르니까 저를 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수행과 작업 이것에 몰입해야지 다른 것에 시간을 뺏기면 패망이다. 하늘이 네가 할 수 있기에 부른 것이고 설령 못 이룬다 하여도 덫에 걸렸으니 절망은 없겠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최고의 경지까지 못 가더라도 너는 절망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지금 막 이게 압축돼가지고 이 말이 자 힘들겠지만 드높은 목표로 매진하거라. 수행과 작업 외엔 쳐다보지도 마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힘들겠지만
수행과 작업 외에는 쳐다보지도 마라. 근데 이게 이 말이 맞아요. 맞고 제가 어지럽 넓게 했고, 그런데 이제 그게 2020년과 2021년에 제가 또 겪어야만 하는, 또 내야만 하는 수업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민 올해 하고 이제 내년은 정말로 세계적인 작가의 그 잠재력을 확실하게 작품뿐만이 아니라 이런 주문 받은 거 말고 이제 제가 또 실험작을 해야 되니까 작품뿐만이 아니라 돈 쓰는 것도 재료비에 더 써야지. 이제 사람들 도와주고 제가 렌탈이나 이제 담보대출도 많이 제한을 할 겁니다. 그렇게 많이 안 줄 거고, 뭐 춘푸 공장 팔아서 그걸 담보대출 해주겠다. 이거 취소합니다. 취소하고 어떻게 할 거냐? 임대를 주고 임대료로 재료비를 할 겁니다. 재료비가 꾸준히 나오게끔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형 말이 맞아요. 지금 생기는 돈은 모조리 재료비에 써야 된다. 그리고 너가, 사실 제가 설치하고 영상을 잘하는 편입니다. 대학교 때도 했었고. 근데 그때 제가 대학교 때 설치를 왜 그만뒀느냐?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왜 설치를 안 하죠? 지금 제가 캔버스에다 페인팅 하기도 돈이 부족해요.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형은 뭐냐면 그 신문 기사에 350억이 계약됐다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돈이 많은 줄 아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100개월 할부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부냐. 그거 다 재료비에도 부족하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 데까지 제가 계산한 매몰 비용이 얼마라고요? 200억이에요. 매몰 비용이. 200억을 써야 돼요. 근데 이 형은 지금 350억도 너 재료비 하기도 부족하다 이거예요. 무슨 헛지랄을 하느냐 이거죠. 그게 맞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차피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돈을 주변에 쓰기 시작한 게 뭐냐면은 이 재료비 200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애매한 상황인 거죠. 이게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이 길로 확 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난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진짜 유튜브 구독도 안 하고 그냥 계약금만 넣어놓고 제 그림값 오르게 기다리는 사람들 전부 계약 취소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을 약속했던 것도 거의 다 줄일 것이고, 근데 이제 문화예술 쪽 작가들을 지원하는 거는 제가 약속을 지킬 겁니다. 그거는 제가 그 사람들 심정을 아니까 알고, 그것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50만 원씩 주는 건데 재료비. 제가 정말 50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세월을 10년 동안 보냈잖아요. 누가 나가 정말 날 50만 원만 매달 지원해주면 내가 전업작가를 할 수 있는데 그 50만 원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난 10몇 년 동안. 그러니까 그 50만 원 때문에 노동을 하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어쨌건 그런 경험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소액 재료비 지원하는 화가가 이제 두 분이 있고, 또 이제 문화예술 쪽에 또 100만 원씩 지원하신 한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 지원은 계속 유지하고 나머지 모든 지원 이제 다 끊어버리는 거죠. 모 방송사에 지원했던 것도 끊었습니다, 얼마 전에. 다 끊었고, 이제 재료비에 돈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이 형이 신문 기사를 보고서 정말 따끔하게 저한테 욕을 하면서 너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자, 시골 갔던 얘기 좀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작은아버지를 만났는데, 이제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사주 명리학자, 그러니까 참 여러 번 갔어. 작은아버지 따라서도 가봤었고, 어머니 따라서도 가봤었고, 그때마다 정말 신기했던 게 우리 아버지 사주하고 어머니 사주가 절묘하게 그 만날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단명을 쌓아주고 한 사람은 혼자 살 팔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명리학자들의 그 해설 이런 것들을 들었기 때문에 사주를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 경험을 해보면 직접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교회 다녔던 사람들도 자기 사주를 보면 한 30대, 40대 사주를 딱 넣어보면은 어떻게 내가 지난 30년 동안 살아온 것이 내 사주에 나와 있지? 그 놀랍니다. 안 믿던 사람도 놀래요. 자기 성향까지 거의 나오니까. 사주는 이제 체질과학이에요, 일종의. 그 한의학에서 쓰던 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 체질과학과 그 성격대로 또 살게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22살에 꿨던 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작은 아버지가. 이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하얀 옷을 입은 산신령 같은 분이 딱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나랑 같이 그 천계로 가자, 하늘나라로 가자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22살에. 그래서 나 가기 싫다. 그래가지고 거절했다는 거야. 안 간다. 딱 그러니까 이제 그 산신령 같은 분이 내가 지금은 돌아가지만 20년 후에 너는 내가 데리러 오지 않아도 네 스스로 하늘로 오게 될 것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버지는 이제 우리 작은 아버지한테 해줬던 얘기죠. 자기가 42살에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22살에 20년 후에 너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불과 2년 반 후에 돌아가시게 되죠. 월남전에서. 그러니까 그 산신령이 20년 후에 너 오게 될 거야 했는데 2년 반 후에 돌아가신 거죠. 그 사주에서는 늘 이렇게 단명한다고 나오고 저승사자가 늘 주변에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그 산신령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20년이 24개월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24개월이 아니라 2년, 그러니까 그 시간 계산법이 좀 다른 거잖아요. 왜 우리 전설의 고향 보면은 뭐 여기서 10년이 여기서 하루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인셉션에서 나오죠, 인셉션. 그래서 그 20년이 과연 그 2년 반밖에 안 됐었다는 얘기인가 하는 얘기를 이제 작은아버지랑 저랑 차 안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눈 거죠. 그런 일이 있었다 예전에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집안에 그 기부 DNA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늘 사회 걱정, 그 마을 걱정, 우리 마을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그래서 이제 제 정교골 서울대 가다 책에 나오지만은 아버지가 월남전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저한테 막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막 부하들을 구하고 영웅처럼 돌아가셨다고 이제 저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야말로 그 살신성인의 그 표본으로 이제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었는데 정작 그 전투 현장에서 같이 전쟁을 했던 그 직속 부하가 그때 소대장이었으니까 아버지가 국립묘지에 찾아온 거야 어느 날. 그래서 그때 아버지 전투 상황을 딱 들려주는 거야. 근데 그냥 저격당한 거야 베트공한테. 수색하다 그냥 저격당했어.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다 거짓말이야. 근데 아버지가 말이야 월남들이 이렇게 싸우는데 뭐 헬기가 뜨고 그런데 그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몸소 표적이 돼가지고 이제 뭐 이런 이야기가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을 사람들이 왜 나한테 그렇게 그 거짓말을 했을까요? 라고 이제 일란 선생님한테 또 차 안에서 그때도 일란 선생님 차에 타고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그 선배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 장지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하고 나하고 자연스럽게 우리 아버지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 놀랬던 게 나는 어려서부터 마을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살신성인의 영웅이라고 표현을 했고 했는데 국립묘지에서 직속부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저격당해서 돌아가셨더라. 딱 그러니까는 그래서 내가 좀 약간 좀 실망을 했었다. 왜냐면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신화였었는데 아버지가. 그래서 일란 선생님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이 정규골드 서울대에서 살짝 내가 써놨어요, 이 얘기를. 아, 너는 그거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 왜냐면은 마을 사람들이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니네 아버지가 그만큼 인품이 있는 상태로 그 마을 사람들과 교류를 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그 자식들한테 어떻게든 이렇게 신화를 만들어서 그렇게 좋게 표현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신화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그 사람이 그럴 법한 품성을 갖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자식들한테 그렇게 좋게 얘기를 해주는 거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우리 이제 그 아버지가 그렇게 그 시골에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좋아하고 풍류를 좋아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 쭉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제 사주 얘기를 또 쭉 해줬어요. 그 차 안에서 해줬는데, 아무튼 그 사주 얘기 그만하고 그만 좀 하라고 누가 충고하더라고. 근데 그게 제가 그 사주 얘기를 하는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부모님의 그 운명과 관련된 사주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기 때문에 늘 좀 두려워하는 측면이 있죠. 그 운명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제가 타고난 것도 좀 리스크가 있는데, 이제 지금 나이면 그 리스크를 이제 거의 넘어간 시점이죠, 사주로. 그래서 좀 더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 리스크가 이제 3, 40대에서 50대 초반까지가 이제 리스크인데, 지금 이제 리스크를 딱 벗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다 못 벗어났잖아요. 아시다시피. 그 소나리 사태가 있었고, 이제 뭐 27분이나 찍었는데 할 얘기를 거의 다 했나 모르겠는데, 중요한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축구공장은 임대를 내주면 그게, 저번에 역으로 저한테 제안이 왔어요. 서울에 있는 어떤 업체가 그 축구공장을 임대하고 싶다고 제안이 왔는데, 와,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서울 시세니까 그 평당 3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1000평이니까 임대료가 3천만 원인 거야, 한 달에. 그 서울 부동산 기준으로. 근데 이제 익산권에서는 그렇게 못 받아요. 익산권에서는 한 15,000원에서 그러니까 그렇지,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그것도 아주 시설이 좋았을 때 그 정도가 이제 이쪽에 그 임대료인데, 그리고 이제 아주 허름하면 평당 10,000원. 그 야적장도 평당 10,000원 받으니까, 조금 수도권으로 가면 야적장 그냥 그 땅만 있는 거, 나대지만 있는 거 이것도 평당 10,000원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평당 10,000원씩 내고 고물상 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그 수도권에 가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춘포공장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대략 1억에 2천 또는 2억에 1,500, 이 정도가 이제 좀 여기서 좀 깎아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깎아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1,500, 2천에 재료비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거를 일부, 그러니까 이쪽만 임대해주면 돼요. 그 공장하고 주차장 일부. 이쪽은 뭐 내가 여기까지만 써라 그러면 돼요. 뭐 3,000평, 2,744평 다 줄 필요 없고 한 2,300평만 이쪽만 써라. 그리고 울타리 쳐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제가 또 이쪽은 야외 작업장으로 쓸 수도 있고 컨테이너를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그 1, 2천의 재료비를 얻으면서도 그 공간을 제가 포도나무 작업하는 거 아시죠? 포도나무로 그 넝클손, 포도나무도 좀 심을 수 있고, 뭐 그런 지금 계획이 그런 쪽으로 손에 대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꼭 뭐 40억에 사겠다, 40억 이상에 사겠다 그러면 뭐 팔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 생각에는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3년이 넘으면서 아미고님들이 저한테 주는 그 할부금 자체도 안정적일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줄어들 가능성이 많아요. 그 재료비인데 그게.
그래서 순포 공장은 좀 튼튼한 업체, 그러니까 그 어떤 업체인가 봐야죠. 임대를 줄 때. 또 월세 안 주고 골치 아플 수 있으니까 좀 튼튼한 업체한테 임대를 주고 그 수제가 내가 재료비로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 그리고 이 형이 충고했던 너에게 지금 온 모든 것은 재료비로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게 맞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다. 이 충고를 받아들였을 때도 역시 팔아버리보다는 꾸준한 재료비의 원천을 만들어 놓는 것이 제 그림에 투자한 아미고님들한테도 더 좋은 그림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안정적인 재료비가 있어 보장이 돼야만이 되니까요. 지금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가 가지고요, 특히 인플레이션 올라가, 제 생각에는요, 그 미국산 그 스기목으로 캔버스를 만들었을 때 한 3배까지 올라갔을 수 있어요. 물감이 30-40배 뛰었다고 하는데 이 수입산 캔버스는, 그러니까 천은 국산이지만 나무가 수입산이 있다 보니까 나무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 화방에서 앞으로는 일본산이나 미국산 캔버스, 그 왁구형 나무로는 캔버스를 제작해 줄 수가 없다. 그 단가가 너무 비싸서 아예 그 나무를 공급해 주는 업자가 그 나무를 공급해 줄 수 없다고 선언을 했다. 그 얘기 말씀드렸죠. 제가 미소하시라서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나무를 한번 꼭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영상으로. 정말 안 좋아요. 무겁고 언제 삐뚤어질지 모르고 굉장히 무거워요, 나무가. 근데 이제 그 나무를 공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그래도 제가 몇 억 원어치의 캔버스를 확보해놨다라는 것에 정말 그 얘기는 그 형한테 안 했는데 내가 그래도 많이 썼다 재료비에. 그 얘기를 좀. 아무튼 가격이 지금 캔버스 가격이 아주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근데 저는 이제 한 2-3년 그릴 분량, 2-3년을 그려도 다 못 그릴 정도의 캔버스를 사놨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은 하고, 이제 제가 이제 그림 또 마저 그려야 돼요. 빨리빨리. 그래서 이제 그 밀린 완납자 그림들을 빨리빨리 이제 보내야 되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